네, 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유익한 건강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시간입니다. 네, 치아가 건강하면 우리 신체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치아 건강은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남녀노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법한 충치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의 건강 이번 시간에는 충북대병원 치과 전문의 김정혜 교수와 함께 치과 신경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초면에 참 죄송하지만 네. 이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이 치과, 오늘 치과 전문의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네, 다들 병원을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신경치료 때문인데요. 네. 저도 해봤지만 참 고통스럽거든요. 네. 네, 이 신경치료 도대체 어떤 치료인지 먼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치아 내부에는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치수 조직이 있습니다. 네. 신경치료는 치수가 충치나 외상으로 인해서 통증을 일으키거나 감염된 정도가 심해서 회복되기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신경치료라고 하면 신경을 살리는 치료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치수 조직을 제거하고 없애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신경치료, 이 다치거나 죽은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깔끔하게 제거를 한다라고 그렇죠.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신경치료, 제가 알기로, 제가 겪어봤을 저의 경험으로는 충치가 생겼을 때 네. 저는 받아봤거든요. 네. 이거 외에도 또 받아야 되는 때가 있을까요? 단순히 환자분들께서 치과에 오셨을 때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네. 시린 치아가 있어서 신경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네.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시린 증상이 있다고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거나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신경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 통증의 원인은 네.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검사를 통해 치수 조직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판단되면 네. 신경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가장 흔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치아에 금이 갔거나 또는 이가 깨진 경우, 그리고 조기에 치료되지 않아서 깊게 진행된 네. 충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알기 쉽게 네. 증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만히 있어도 아픈 증상이 있거나 네. 또는 차고 뜨거운 음식에 의해 발생된 통증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가장 이렇게 사람을 좀 괴롭히는 통증 중 하나가 저는 치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정말 작은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그 통증과 괴롭힘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다들 이렇게 신경치료가 중요하고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치과에 가게 되면 꼭 거쳐야 되는 마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마취 문제를 조금 마취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네. 소아들을 대상으로는 치아 잇몸 표면에 도포 마취를 해서 네. 통증을 좀 줄여준 다음에 본격적인 마취를 하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는 무통 마취기라고 마취액이 주입되는 속도를 좀 조절해서 네.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통 마취가 또 새롭게 나왔군요. 네. 그럼 이제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마취 때문에 치과에 좀 가기 꺼려하는 네. 그런 모습은 좀 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신경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사실은 전 누워만 있었지 그 과정을 못 봤기 때문에 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신경치료의 과정은 그림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건데요. 신경치료가 시작되는 첫날에는 치아 중심부에 구멍을 뚫어서 오염되거나 괴사된 신경 조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경관 내부를 세척액으로 소독하고 넓힌 네. 이후에 신경관이 있던 자리에 치과용 재료로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이 중심부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겠죠. 네. 그래서 치아를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크라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치아 중앙에 모여있는 신경 조직을 제거를 하고 네. 그 빈자리를
다른 걸로 채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남아 있어서 이게 치료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사람마다 치아 형태가 다르듯이 네. 치아 안쪽에 있는 신경관의 형태랑 개수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신경관의 수가 많고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찾아지지 않은 신경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남아있는 신경관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또는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인 치과에서 신경관이 많이 막혀 있어서 찾기 어렵다라는 설명을 들으신 경우에는 발치를 고려하시기 전에 네. 치과 보존과적인 평가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도 꽤 네. 오랜 시간 통증이 있다면 네.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한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경치료를 받거나 발치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연구치를 잘 네. 보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좀 치과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네. 좀 이 치아 관리할 수 있는 예방 방법,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 의사이긴 하지만 환자분들께 신경치료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 말은 신경치료가 필요할 때 뭐 신경치료 자체를 기피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신경치료라는 복잡한 치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조기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네. 치과를 상당히 무서워하고 맞아요.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네. 충치가 깊게 진행된 상태에서 내원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조기에 충치 치료를 하시게 되면 때우는 치료만으로 통증 없이 치료가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정기 검진을 주기적으로 잘 받으시게 된다면 네. 치아 표면에 금이 가 있는 것도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통증이 발생하거나 또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에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저는 치과의사니까 당연히 칫솔질에 관해서 강조를 그렇죠. 하는데요. 네. 칫솔만으로 양치질을 하시는 것보다는 치실을 함께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 또한 치아 수명을 줄이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가급적 피해서 그렇죠. 드시는 게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더 아프기 전에 이렇게 네. 자주 치과랑 친해져서 네. 이 정기 검진을 좀 꼼꼼하게 받아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덜 아프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듯 튼튼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하죠. 이 치아 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치아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오늘은 충북대병원 치과 전문의 김정혜 교수와 함께 치과 신경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12월 2일 목요일 뉴스박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